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힐링의 시간입니다. 무슨 브로맨스를 벌써 시작부터. 오늘 넥타이가 엄청 지금 주민을 해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소장님 지금 넥타이요? 저기 프렌치 프라이 아닌가요? 네, 감자튀김? 맞습니다. 네. 아 자막에 가려서 안 보이네. 주민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아우. 제 서울 주민입니다. 서울 그건 알고 있고. 예. 너무 앙증맞은 탐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 예. 네. 그 갑자기 넥타이를 또 집중을 하고 그러시니까 죄송해요 좀, 갑자기 예, 관심이 창피하게요. 생겨가지고 네. 시장 이야기로 급 선회를 해볼까요? 네 이사님 네. 이번 주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시장은 좋은 상황인데 저는 조금씩 불안감이 드네요. 딱 대표님이 2부에서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미국 시장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빠르다. 네. 미국 장이. 네. 그리고 하나 고민이 미국 장이 이 레벨에서 빠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 반응이 궁금해요. 네. 여기에서 버텨낼지. 오를 때는 오른 만큼 키는 못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흘러갈지 그 고민이 들긴 합니다. 네. 조정 나올 건더기가 뭐가 있어요? 건덕지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랐다는 속도가 거. 너무 빨랐다. 국채 금리 뭐 5%에서 4% 이하 이 정도 낮아진 상황인데 지수는 여기에서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뭐 어떤 식의 수요 창출이 나타날지 아니면 뭐 나머지 기업들이 이익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관건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시장이랑은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조그만 고민 요인입니다. 네, 조그만 고민 요인. 네. 너무 빠르다 싶으면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좀 긴장하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김장은 다 했고요. 니은 받침인데요? 니은 받침 안 기가 돼요. 이상합니다. 지금 하도 예, 좀 시달려가지고요. 아유. 네, 어디 시장이 시달렸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시달리셨어요? 그런 거 전혀 안 시달려. 예, 그냥 항상 히히히 웃고 다니는데요. 뭐 네. 네, 그거 말고 시세에 시달렸죠. 시세. 시세에 아주 시세하게 시세에 시달리셨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요. 근데 이제 저 그 경계감을 이번에 당했잖아요. 경계감이라요. 예, FMC를 되게 좀 그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우리 예. 김 대표께서도 조금 FMC를 갖다가 너무 그거 쉽게 보지 말자 예, 하는 말씀을 하셨죠. 경계감을 있게 봤는데 역시 또 하나의 호구 걸렸구나. 그러고 그냥 바로 변하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경계감을 갖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것 그대로 나오는 성향을 바라보는 거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경계감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네. 시장에 못 붙어요. 못 붙죠. 네. 시장이 그럼, 가는데도 예, 불구하고. 간데도 못 붙어요. 그러면 또 갖고 있는 거 팔고 싶어요. 근데 계속 시장을 쭉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라도 그냥 사서 괜히 센 건 못 붙고 중간 단계 거 붙었다가 괜히 어정쩡하게 또 물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예단하지 말자. 그냥 예단하지 말자. 보여주는 대로 가자. 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지수는 약간 가다가 이제 주춤합니다. 힘에 좀 붙인 것 같아요. 예. 이 기업도 보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지수가 조정이 고점에서 이렇게 좀 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동안 더 많이 올랐던 건 빅테크 기업 쪽이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다가 좀 쉽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활발한 게 다른 게 움직입니다. 중소형주 쪽이요. 그래요, 네. 지금. 근데 그런 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중소형주도 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빈틈을 메꾸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지수 대형 쪽은 왔다 갔다 할 거고 네. 이쪽이 쭉 살아나면 키 맞추기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근데 그게 위로 가면 또 할 수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횡보하는 사이 또 저 이격은 또 조절이 됐을 테니까요. 근데 왜 그 FMC 전에 저도 김 대표 방송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거 뭐 FMC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이거는 뭐 가는 장이니까 혹시 밀리면 이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사면 됩니다. 이 톤이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경계감을 가지셨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어. 먼저 올라 똑같은 이사 방금 말씀하신 예, 웅 맥락에서? 기자님처럼 똑같은 표현이었죠. 올라가는 게 왠지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 패턴에 대해서. 지금 이 선수들이 보기에도 너무 급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미국은. 미국은 급한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어떻게? 같은 경우가 내년에 가는 쪽은 그러니까 상승하는 쪽, 이익 답보된 쪽은 그냥 고로 보이고요. 쉬는 쪽은 철저하게 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지수만 갖고 오늘 장 좋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욕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게 되면은, 같습니다. 예, 내년은 좀 올해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가는 건 하이닉스만 갑니다. 네네. 그러네. 그리고 또 섹터 쪽에서도 뭐 2차 전지가 이제 고개를 든다고 하더라도 예.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은 2차 전지가 다른 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그리고 거기다 또 뭐 같은 성장주 쪽에서 뭐 그 대주주 양도세 매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로봇은 상관없으니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웅 기사님 말씀처럼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추고 어디에 잘 발을 담그냐에 따라서 또 내년도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수익률이. 수익률 천차만별이다. 오늘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를 보니까 네. 개인만 팔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사고 네. 속내를 좀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양도세 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선제적으로 보통 한 2, 3주 전부터 대응이 들어가는 게 작년부터의 형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쯤에 타이트하게 다시 매수가 들어갑니다. 개인 주체는. 근데 마지막까지 계속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선제적인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기관은 완벽한 지금 수익률 게임요. 마지막 여기서 올려놔야 되다 보니까 네. 수익률 게임이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은 시장을 팔 의도가 안 보이네요. 시장을 팔 의도가 안 보입니다. 시장을 팔 의도가 안 보인다. 네. 이게 IT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수단에 매수 여기에 대해서 잡아놓고 나머지 이제 매수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신흥국 통으로 보겠죠. 통으로 봤을 때 뭐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조정은 지금까지는 염두에 두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멱살 잡고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네. 그래서 지금도 오르는 거 빠지는 거 서로 거의 반반이라 보면 될 것 같아서 네네. 지수하고 사실 뭐 좀 상관없는 장이 되긴 됐습니다만 어차피 외국인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이 지수 플레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형주 땡기면서 지수만 가는 장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게 그러면 무슨 거래라 그래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웅이사 거래요. 지금 방금 만드신 거예요? 네. 웅이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웅이사 거래. 예전에 뭐 어감상 뭐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잔잔 말고 이렇게 하고는 금직 거래 뭐 그래야 되나? 아 근데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막 진행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 대표 짜증 내시대 화내시고 어떻게 그래 저런 대표님이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세요 이러시면서 막 짜증을 내시대. 아니 제가 원래 그런데 짜증이겠습니까 그게. 너무 노출이 됐다는 쪽에서. 그것이면 그것이 수급이면 수급 업종 산업 분석이면 분석 그거 한데 우리가 잘못한 거야. 자꾸 뭐 두 분 나올 때마다 재밌다고 자꾸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웅이사가 잘못했지. 우리 저 하늘 같은 선배한테 그렇게 잔잔 이렇게 제가 안 그랬습니다. 네. 안 그랬어요? 잠시만요. 그게- 저희 영상 좀 복습하고 돌아올게요. 맨 처음 그날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의도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네,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찔려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럴 찔려서. 리가 있겠습니까? 전 뭐 성살이죠. 정확한 상황 파악은 저희가 제작진과 함께 영상 복습하고 돌아올게 기회가 되면 브리핑을 쇼츠로 올라갑니까 그것도? 또 한번 제작진분들과 네, 예.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준비를 근데 어쨌거나 제가 받는 느낌은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첫 오프닝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시는 어떤 시장 소외가 보니까 이번 주 이제 FMC 주간이기도 하고 해서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시장 내에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또 그건 아니고 내가 더 잘못 알아들었구나. 예, 아이 뭐 저희가 언제 지수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했지 이랬으니까 그냥 틀리면 죄송한 거고요. 맞으면 그냥 뭐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쪽으로 가지만은 근데 아마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입장은 네. 한국이 중소형주라는 거.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서도 뭐 신흥국 쪽에서 대형 쪽이면 뭐 그래도 뭐 중국 쪽 이런 거 바라보겠죠. 덩치상으로는. 근데 한국은 중소형주니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자기네들 거 달러 빠지고 금리 변화되고 그러면 선호는 당연히 한국이 최선호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그럴 거예요. 뭐 아유 지수 관련된 쪽만 저거 쭉 가고 내 종목은 안 오르네라고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또 뭐 쭉 간 다음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반도체 장사 나올 때 반도체 쭉 가긴 가는데 한 번씩 살려는 드릴게 이런 수단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한 2, 3일에 거쳐 쫙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자 한번 끝났나? 그러면 다시 또 쭉 가고. 예. 근데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제가 자꾸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에 종가를 고가로 물량 싹 걷어가는 거 참 오랜만에 보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네, 외국인.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고가인데 어제 매수한 것보다 오늘이 반입니다. 아. 네. 반인데 그거 갖고 싹 걷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종가까지 고가로 가는 이런 진짜 오랜만에 그걸 봤어요. 그렇게 만드는구나 일봉을 위에 꼬리도 없이 쫙 이렇게 양봉으로 쫙 종가는 고가. 내가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4만 1,000 몇백 원이 저항이더라고요. 혹시 내 거 팔려거나 10주만 딱 걸어봤어요.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안 가져가. 안 가지고 아. 14원에 그냥 딱 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최근의 시장은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으니까 위클리 리포트로 좀 더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네. 들어가 볼까요? 다른 나라는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말해 뭐합니까? 여기 포함되지 못한 게 서러운 것뿐이죠. 네, 그래서 유럽도 참 좋네 요새. 유럽도 2년째 따뜻한 날씨가 살려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 온도를 좀 느껴보고 싶네요, 같이. 네, 저희 또 주말만 이제 또 영하권이라고 그러고 우리만. 예. 그리고 근데 솔직히 예전에 겨울 기억하세요? 혹시 소장님도 그 소시적에 아직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전 아주 오래전 기억을 살려보시게 되면 네. 겨울이 지금 따뜻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예, 겨울 예. 엄청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맨날 코 찔찔 흘리고 손 트고 발 트고 동상도 걸리고 막 그러고 다녔잖아요. 안 예? 그랬어요? 지금 약간 모른 척 하시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죠?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잔잔바리다 보니까 손이 제일 중요해서 거리두기 하시는데 갑자기? 장갑 끼고 이랬던 요즘에 몇 년 동안 장갑 껴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올겨울에는 아직 장갑 한 번 못 꼈네요. 아. 네. 뭐 목도리 막 칭칭 갖고 이런 겨울이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봄이도 막 22도 그러고 막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그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해요. 네. 좀 기후가. 예, 이런 거 보고 나 참 기후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 드는데 웅사님도 반팔 입고 다니십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꺼낸 게 네. 시장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있는 거,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삶이 이제 그렇다. 기후도 챙기고. 나스닥이 네. 유럽이 시장이 따뜻한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네, 흘러온 건가요? 예, 미국하고 유럽은 따뜻합니다. 주가도 따뜻합니다. 네, 근데 저희만 겨울이네요. 이쪽만 겨울이네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고개는 딱 들었는데 네. 오늘 중국은 어제 반등 시도하려고 하다가 또 살짝 또 주춤하고 오늘 홍콩은 다 빠졌죠, 홍사님? 네. 다시. 네. 장중에 한 3% 가까이 올라다가 네. 무슨 뉴스입니까, 그거는? 뭐 이게 그냥 뭔가 좀 반등 나오려고 하면은 네. 계속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억울하신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요? 뭐 말씀 없어요. 마무리하실래요? 네. 코스닥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언젠가부터 계속 아래에 깔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약하고. 그게 지금 시장이 외국인 주도장이 수급이 바뀐 것 같습니다. 끌고 가는 시장들이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기준에서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철저하게 많이 하다 보니
이 수급은 IT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비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해주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 주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주도가 아니다 보니 여기에서 종목들이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오늘 개인 수급들, 주간 수급들 보더라도 네. 확실히 어떻게 갈렸죠? 외국인이 사는 IT를 개인 주체는 제일 많이 팔았고요. 반대로 배터리 셀 업체를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누가? 주간 개인요. 주간 개인. 네. 그런 부분이 확연히 좀 다른 모습들.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외국인은 밸류를 대입해서 플레이하다 보니 IT를 강하게 매수한. 네. 근데 오늘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아, 예.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 예. 이게 차익이 발생했다 보니까 아. 이제 선물 매도하면서 밀어내리는. 좀 풀어 설명해 주세요. 뭐 그냥 두 사람만 그러지 말고. 이게 더 하시는데요? 네. 셀트리온은 거래 정지가 안 되는데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둘이 합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그 합병 비율을 대입해 보면 셀트리온이 비싸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선물 매도를 치면서 차익 거래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밀어버렸던 그런 현상들 좀 오버페이스가 됐다 보니 설명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셀트리온을 안 하면 되지 뭐. 모르겠는데. 듣고도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미리 안 했으면 그냥 패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패스. 패스. 네. 패스에서 위클리 리포트로 예, 받고 다시 가시죠. 가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나스닥 주봉을 가져왔습니다. 일봉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많이 올랐다. 좀 저희가 이제 부담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이때 그러니까 12,000 약 한 500, 600에서 지금 14,000, 15,000대 근접까지 이게 한 달, 그러니까 2달 정도쯤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2달 동안에 지금 거의 그러면 15% 정도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많이 참여자들도 이거 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빠르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잘 보시게 되면 뉘앙스가 내가 못 쫓아가면 빠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내가 참여하고 있게 되면은 뭐 이 정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 앞으로 금리 내린 다음에 뭐 당장 뭐 1월 달은 아닐 것 같고 한 3월 달쯤 되면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한 3번 내린 다음에 이런 쪽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만약에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은 괜히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과 같이 기다리게 나온 것 되죠. 네, 언제 그렇게 내려오나.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출발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요 자리 14,350? 요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스르륵 내려온다. 그래도 여기 닿게 되면은 또 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자리 같고 그러면 약간 지금 기준으로 한 400포인트, 3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차이인데 그거를 뭐 확인하고 사실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버티고 있다가 나머지가 또 충분히 이쪽도 수남매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차트 하면 소장님 하면 차트. 예? 네, 차트.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네. 한 번씩 해안을 주십시오. 네. 나스닥요? 네. 나스닥도 요새 자주 들리는 얘기가 그거던데 월가에서 또 그 막 이렇게 둥둥 긋고 해설하고 하는 친구들도 그동안 잘 달리던 M7이 주춤주춤 하는 와중에 네. 그쪽도 좀 중소형 쪽 네. 네. 그쪽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이 가고 금리 인상기에 좀 눌렸던 종목들이 가고 네. M7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뭐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M7 좀 밸류 차원에서 비싸다 이런 소리들을 해서 월가 큰 손들이 지금 벌써 이미 스위치를 했나 싶기도 하고 자기들은 포지션을. 근데 보니까 어제 어젠가 나왔던 쪽에서 머니마켓 펀드 이쪽은 한 30% 줄었답니다. MMF에서 돈이 네, 줄었다. 예. 결국 시장 증시로 돌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야, 저게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네. 나스닥 100은 한 2점 몇 프로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인데 네.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아직도 9.8%를 더 올라가야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상 최고치라고. 다우는 이미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네. 이 대목에서 1레벨에서 추가 9.8이라 한 10% 가까이 올라야 된다. 뭐 못 갈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아유. 그러면 자 이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자 조장님께 우리 웅이사가 웅이사가 예 그래도 그 은퇴 기념 선물 은퇴 뭐 선물하고 얘기. 강제로 은퇴시키시면 어떡합니까, 대표님? 나를 해다 씨.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잠깐만요.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갖다 제가 골라낼까? 한 가지 의식을 해드릴게요. 퇴퇴퇴. 없어졌습니다. 네, 바로 말씀 응징하시는군요. 예. 금두껍이 하나를 딱 드리고 네. 이거 가지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나스닥을 나스닥을 우짤래. 네, 딱 결정을 해주십시오. 네. 바이 롱와 숏. 나스닥 네. 저기 뭐 꼭 해야 된다면은 네. 아예 해야 됨. 꼭 해야 된다면 해야 지금 된다면 have to do it. have to do, 예. must 예. 한다면은 짧게 롱 할게요. 아. 짧게 짧게로. 짧게 네. 짧게인데 짧게라면 3분. 에이 그래도 좀 뭐야 뭐 한 2, 3일은 그거 하겠는데 오늘 저거 옵션 만기일 지난 거 보고 별일 없으면 들어가서 그냥 해넘기기 전에 정리하고 나올게요. 그러니까 12월까지만 플레이하신다. 네. 1월은 1월은 예. 그때 가서 보고. 이게 정답인 근데 거죠? 그거보다는 할 거면은 그냥 뭐 사서 그냥 가지 뭘 여기 보고 뭐 저기 보고 라이브 보고 저녁엔 또 인포메이션 라이브 보고 낮에는 또 뭐 가치 투자인지 가치 투자인지 막 보고 뭐 그런 거 뭐 있어. 어차피 주식 기다리면 다 올라가던데 3월 달에 뭐 SBB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올라왔고 네. 10월 달에 무슨 뭐 금리가 그렇게 폭등을 해서 5%를 넘어서 6% 가내만에 할 때 그것도 이렇게 견디니까 또 넘어왔고 다 주식이든 뭐든 그냥 붙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주식이냐가 다르겠죠. 어떤 주식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내년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냐? 네. 네, 저도 안 망할 저기 회사 안 없어질 주식. 안 없어질 주식이요? 안 없어질 주식에다가 그래도 매출도 있고 네. 그래도 저 재무제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닌 거. 네. 이런 거는 붙들고 있으면 그냥 가지면 되지 뭐. 통신주 어떻습니까? 뭐 은행주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거는 내용 형한테 좀 물어보면서 종목 고를게.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더하기 요즘에 네. 금리 인하 하니까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까지 포함해서 이사님이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그거 참고해 볼게요. 미국은 리츠가 신고가예요. 리츠. 네, 부동산 리츠 쪽. 그게 왜 신고가요? 이틀 동안 쭉 땡기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특이한 게 주택 리츠 쪽의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네, 5G 통신 중계기 이쪽에 구조화된 리츠가 신고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실률 낮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리츠 쪽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뭐 상가나 이쪽이다 보니까 좀 별개 케이스 같고요. 뭐 미국 쪽이 태양광 풍력 이쪽에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금리 인하로 여기에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요인이 더해져야 된다고 봐요. 풍력이나 태양광은 정책이더라고요. 단거이죠. 네. 단거이죠. 네,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좀 약합니다, 지금. 약하고 해외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베스타스나 이쪽이 우선은 밀린 부분, 금리로 인해서 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개되는 걸 보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플레이로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이쪽을 본다는 건 저는 시세는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배제를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PF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증권주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또한 물음표입니다. 네, 그 또한 물음표.
물음표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금리나 지금 뭐 대출금리 올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떨어지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가 뭐냐면 내년에 이제 조지아 네. 100만 대 같은 경우가 증설된 게 돌아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네. 역사적 밸류 하단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서 무슨 차종이 뭐가 생산돼요? 조지아에서는? 차종이 커피요. 현대차 기준으로 먼저 생산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차종이 글쎄 아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인 건 알아요. 네, 저도 전기차. 네, 전기차. 전기차라고? 네, 전기차 생산. 전기차 생산? 네. 뭐 아이오닉 5, 6 이런 거? 그런가요? 네, 그 5, 6. 그거보다 더 좀 고급은 아니고? 아직은 없고 그쪽으로 거기서 생산을 해야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보조금을 받는다. 네. 그때 근데 증산을 했을 때가 언제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점유율 늘리고 주가가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현대차가 구조적으로 바뀌면은 내년에 지금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 대가 팔려야지 일단. 100만 대가 팔릴 것 같습니다. 네, 팔리지 않을까요? 만들면. 100만 대면은 테슬라가 만드는 차 한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 시장이 한 1,800만 대 정도. 네, 그 정도는 아직은 더 늘려야죠. 네. 예. 테슬라가 1년에 몇 대 만드는데요? 까먹었습니다. 전, 한 전체 100만 대는 시장을 100만 대는 만드나? 1,800만 대 정도. 아, 100만 대는 만들겠다. 네. 내년에 숫자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 내년에 낸다는 아,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달라진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그 정도. 그러면 1년 뒤에 밸류를 지금 땡겨오는 과정입니까? 지금 아직도 전혀 땡겨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금리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가 오늘 보여준 거로. 살짝 움직인 정도고 이걸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근데 가능성은 다운보다는 업. 네. 근데 지금 업종 측면에서 이제 느낌표로 말씀해 주신 것보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물음표로 정리해 주신 것들이 더 많아서 네네. 이렇게 확고하게 이게 기대되네요라고 하는 업종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 보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그거는 뭐 비용 정도를 터치해 주는 거다 보니까 네. 뭐 본업에 매출 느는 걸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맞는데 오늘 또 장마감하고 규제안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나의 뉴스가 떴습니다. 길게 발의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걸려요. 저는 다른 케이스로 봤습니다. 네이버는 되는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도 변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규제안이 뜬금없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 도입 이거와 관련된 뉴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기사 기준으로는 일단 관계부처의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내용이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또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이 되면 좀 불편합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플랫폼에 딴 게 아니고 경쟁력 촉진이 아니고 경쟁 촉진이네. 경쟁 네네. 촉진법. 이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을 병용하지 못하게 지금 해놓은 거를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병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경쟁을 촉진하는 건데 안 좋은 내용인가요? 네, 거기에 규제가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경쟁 촉진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래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정량, 정성 요건을 고려해서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해대 후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 등이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께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거 기회가 되면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새로 내용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클리 리포트 진도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나갔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예탁금이 50조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너무 기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2일 날 들어오는 이틀 동안 난리였습니다. 지금 IPO 올해의 마지막 IPO 이거는 한번 해보겠다. 머트리얼즈 아니요, 그 다음에 DS 그거. 단석이라는 에? 단석, DS 단석. 네. 22일 날 다음 주에 상장되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온 자금 때문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거 빠지게 되면 요새는 또 무조건 또 IPO는 못 가도 300%는 가고 뭐 400%는 한번 기대해보고 뭐 약간 또 이런 잘 걸리면 잘 잘 걸리면 나도 에코프로머티 오늘 잘리더라고요. 네. 잘못되면 블루엠텍 그래서 쭉쭉 밀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신규 상장주 어떤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빠지고 나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지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48조, 5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48조 대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수가 올라가도 신용이 안 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지금 17조 한 4천억쯤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은 지수가 저렇게 올랐는데 미국도 금리 인하한데 그래서 뭔가 막 고무에 차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그냥 이게 심리 그대로겠죠. 돈 많으신 분들이 판다는데 좀 기다려 봐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전혀 이렇게 크게 반응이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 나오겠죠. 뭐 1월 효과나 1월 달에 장세가 이제 또 중소형적으로 막 또 열심히 돌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젠 참점해야지. 새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예탁금 안 들어오고 신용만 늘어나가면 또 저희가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안 나는 것도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고 한데 참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 막 이렇게 어떤 그 용어가 주는 임팩트 대비 근데 세부적으로는 좀 덕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좀 편하지 일단 땡겨도 이번 같은 경우 만약 오늘 같은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정기 변경이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들어온 새내기들 줄 서. 그래 여기는 처음이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그래. 이거 들어가는 이거 타이밍이었는데 참네. 표현 죄송합니다. 야, 과격했네요. 예.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선생님 조퇴했어요. 그러니까 신났죠. 조퇴가 아니고 네. 한 한 반년 정도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안식이요. 그래.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오늘 들어간 종목들도 일단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룰이 그러면 코스피 200, 150 정기 변경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수급하고 패시브하고 들어온 것들이 그냥 뭐 밀리면 사봐도 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이번 주에 개인은 3조 3,768억. 네. 와, 참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눠서 반반씩 샀습니다. 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연기금도 동참. 네. 개인 빼고 다 샀네요, 다. 아프네요, 좀 이런 거 보니까. 네. 근데 뭐 차익 실현으로 봐도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는 그렇죠. 그냥 비싸게 개인들이 잘 팔았다. 저 이렇게 장 막 밀리고 빠지고 할 때 많이 샀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걸 시기를 단축시켜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매매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항상 이러고 났을 때 또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 다음에 지수가 레벨업 되면은 팔고 팔다가 에이 덜컥 이럴까 봐 걱정이죠. 네. 예. 근데 아마 좀 스마트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흔들리면 또 사고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는 저게 이제 저게 차익 실현 차원이다 내지는 뭐 오늘 우리 2부에서 윤지호 대표께서 이렇게 또 주신 그런 어떤 뷰에 같이 공유하고 계신 투자자라서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인다 이런 차원이면 그거 하고 만약에 저게 흔히 말하는 털리는 거라면 털리는 거라면 이건 또 내년에 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뉘앙스 중에서 털렸냐, 차익 실현이냐? 솔직하게 예.
지금은 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털리고 있는 것 같다. 네, 아까 처음에는 네. 조금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데 법을 보여주고 죽어야죠. 뭘 그렇죠. 보여주고? 법을요. 버블. 아, 법을. 법을. 근데 법으로는 오지 않았잖아요. 난 또 무슨 헌법 형법 할 로? 때뭐 법을 보여주라 이 소린 줄 알았. 와, 법을. 여. 법을 거품. 네.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네. 뭐 온디바이스 뭐 이런 건 법을 아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광기가 와야죠. 광기가 네.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그러면- 동향도 예. 우리 앵커님은 털리셨습니까? 저는 털리진 않은 것 같아요. 오. 저는 잘 정리해서 현금 모으고 있습니다. 수익 보면서. 이런 게 좋은 퀘스천 네. 보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진짜 우리 승희 씨 내공이 우리 인포메이션 라이브 시작할 무렵하고 많이 달라. 여러분이 부둥부둥 키워주신 거예요. 초기에는 네. 이런 단어를 훅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본에 없는 얘기를 딱 하면은 네. 눈빛이 흔들렸었어요. 똥공지진 나오죠. 예.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키워주신 거예요. 일단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스튜디오에 계신 세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를 키워주셨다. 앞으로도 잘 키워주시고 매매 동향 보러 갑니다. 연예 대상도 아니시고 예. 왜냐하면 지금 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뭐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 샀고 운수장비 뭐 자동차 이런 쪽 샀는데 금융주를 기관도 사고 있고 의외로 특이한 거는 기관은 또 의약품 베팅이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 의약품. 네 내년 초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외국인도 털리네요. 네 털린다? 아니, 의약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요즘 나오는 거 뭐 셀트리온도 그랬었고 근데 오늘은 아니었지만 또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좀 대형 제약사들 움직임 보니까 플레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미약품 뭐 종근당 유한약액 이런 것들을 또 매수 경향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고 또 특이하게 화학도 베팅을 들어오고 있고 화학. 예,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딱 보게 되면 이번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라고 할 정도로 예, 착해졌어요. 뭐 이런 쪽으로 예. 곳곳들에서 사는데 다음 주까지 괜찮을까요? 한 주 이렇게 사놓게 되면 그 다음 주가 그러게요. 불안합니다. 왠지. 네, 뭐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네. 금투들의 또 매수선은 들어와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배당 차익 우선 시장에 넣어주고 하면 지금 수급대로 들어오면은 지수 고 하지 않을까요? 고. 근데 네. 그거 한 5일을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부작용 시작이죠. 그렇죠. 네, 예, 마지막 거기다 가서 또 토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아니 매니저랑 같이 오늘처럼 이틀만 오르면은 그냥 2,600이요. 네. 하루만 올라도 됩니다. 하루만 올라도 그냥 거의 부근까지 왔다 그러면 2,600 거시기하게 갔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또 막 여기서 뭐 10포인트 뭐 7포인트 여기서 왔다 갔다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게다가 또 걔네들이 또 연말은 그래도 올해 고점 정도에 끝났네. 그리고 내년 막 기대감 불러일으키고 거기다가 또 막 이거 들어볼까 봐 이제 이런 게 걱정인 거죠. 네.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네. 우리나라 매겨 살리는 좋은 기업에 나도 뭐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투자를 해서 내 돈이 그냥 은행에 있든지 그냥 장롱에 있는 것보다 산업 자본이 되고 네. 이걸 갖고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가자 이런 차원으로 하는 투자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맨날 뭐 했는데 또 들이붓고 무슨 뭐 또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 했더니 알고 보니 털려서 나중에 이거 이식하면 쫓아갈 때 또 저물리고 뭐 맨날 이래.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그게 주식 시장이고 그게 투자인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4분 남았다고 하실 거죠? 3분 남았어요. 종목 봐야 돼. 종목. 상위 종목. 네. 볼 거 없습니다. 뭐 그냥 쭉 봐서 네. 외국인들 기관하고 동시대로 산 거 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습니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반도체 샀고 기아, 현대차, 자동차 샀고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샀고 다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쪽도 사기 시작하고 포스코, 퓨처까지 양극재, 극재 다 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두산 말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손대기 시작하고요. 포스코 DX는 약간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기사님? 맞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뭐 주성 들어오고 뭐 고용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기관 순매수 상위가 1위가 루닛이네요. 네, 요거. 그러니까 개인들은 양도 이쪽은 AI 의류 쪽은 지금도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도세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 좀 더 쓰셔도 되는데 바삐 정리하느라 혹시 덧붙이지 못하신 내용이 있으면 네. 혹시 좀 덧붙이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 이사님? 네. 내용이 안 뜬 것 같은데 네. 주간 개인 순매수도 네. 네, 아, 그냥 아. 핵심 딱 말씀드릴게요. 이 파일이 안 넘어간 좋아요. 것 네. 같은데요. 파일이 안 열렸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닛 네, 개인 매도 개인? 중에 코스닥 3위. 개인 매도 중에 네, 매도 중에 3위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매도 중에 거래소 제일 많은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털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순매수는 LG화학,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오, 네, 배터리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매수죠, 그게? 순매수입니다. 예, 예. 코스닥 상위는 와우, LS 머티리얼즈. 네, 잘하셨습니다. 수익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엔터 3사를 삽니다. 네, 뭐 밸류로 좀 사는 것 같고요. 이제 용사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무슨 종목요? 용사의 종목요. 용사의 종목이요. 네, 오늘 막 뜨고 용기 있는 자들. 용사들. 네, 용사의 심장을 가진 네. 분들이 할 수 있는 네, 되게 멋있으십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위지익 스튜디오, 에이징랜드, 다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좋은데요. 매매 개인분들이 저도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의 맥락은 개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이사님이 보시기에 꽤 괜찮은 투자를 하고 네. 계신다라는 좋습니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수익률도 좋았고 앞으로도 유망하다? 네, 좋습니다. 네. 퀄리타스는 제가 3주 전에 오 이사님이 던지고 제가 받고 받고 퀄리타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것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운이죠. 뭐 그냥 가다가 돌뿌리 걸어 넘어진 이런 느낌이죠. 뭐 그거는 OLED는 OLED요? 빠지진 않지. 네. 빠지진 않고 오르지도 그냥 않고. 기다리면 되죠. 네. 기다리면 됩니다. 털리지 말고 그냥 털립니다. 매돈 털리는 거죠, 원리는. 붙들고 네. 간다. 네. 우리 원래도 원래도 오빠 한번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올해도 오일리도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 올해도. 기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더해서 오늘은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까지 이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여기서 3부 마무리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